오. 깰. 팀을 만들었다. 리얼 FC. 우리 팀의 모든 선수들은 비선출이다. 학창시절에 축구를 배우지 않았다는 뜻이다. 선출들을 모으면 팀이 너무 손쉽게 좋아진다. 웬만한 팀은 다 쉽게 이긴다. 그것만큼 재밌대가리 없는 게 없다. 우리 팀의 목표는 비선출들로만 꾸린 팀으로 K7에서 K6로 승격하는 것이다. 올 선출로 이뤄진 팀들에게도 어려운 목표다. 팀원들을 열심히 섭외했다. 비선출 고수들을 찾아다녔다. 예를 들면 우리 팀 최고참 85년생 박선우 형님. 같은 조기축구팀에서 뛰었던 형인데 당연히 대학 선출 정도는 되는 줄 알았다. 근데 생 비선출이라 그래서 개깜놀했다. 볼키핑도 좋고 수루 패스도 좋고 상대 박스 안에서도 침착하다. 나랑 27년간 호흡을 맞춰온 내 불알 친구 밀록이도 이 팀에 들어올 자격이 충분하다. 여전히 겁나 빠르고 마무리가 기가 막힌다. 뭔가 낯이 익다고? 맞다. 나랑 재연 같이 하는 친구다. 중학교 고등학교 1년 선배였던 창석이 형도 여전히 잘한다. 후방에서 적절한 곳으로 볼을 전개하고 침착하게 전진 패스를 찔러 넣어서 상대의 압박을 무력화시킨다. 서해아 골키퍼는 비선출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발밑이 좋고 선방 능력도 훌륭하다. 현직 체육교사인 권석주님은 비선출인데 K5 리그에서 원톱으로 뛰고 있다. 진짜 비선출인 게 말이 안 된다. 연세대 체육교육과를 졸업한 유준현님도 비선출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터치가 좋고 패스워크 훌륭하다. 그리고 놀라운 선수들은 더 많다. 앞으로 차차 소개할 예정이다. 첫 번째 연습 경기를 치렀다. 맨시티, 브라이튼, 광주FC가 썼던 빌드업 전술을 써봤다. 후방에 골키퍼와 함께 4-2 구조를 만들고 전방에 5명을 높이 위치시킨다. 그럼 상대 선수 최소 5명을 뒤쪽에 묶어둘 수 있다. 앞엔 5명밖에 안 남는다. 근데 우린 6명이다. 한 명 더 많으니 볼을 돌리기에 유리하다. 천천히 공을 돌리며 상대를 끌어낸다. 그러면 그 사이의 공간이 넓게 벌어진다. 패스워크를 통해 탈압박한 후에 그 넓은 공간을 이용해 빠르게 공격한다. 마치 선수비 후역습할 때처럼 역습 상황이 나온다. 그래서 이런 빌드업 방식을 아티피셜 트랜지션, 인위적 전환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내 생각에 이건 그리 효과적이지 않았다. 우리 선수들이 공간이 열렸을 때 빠르게 전진해서 슈팅까지 가져가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 아직 서로 호흡이 맞지 않아서일 수도 있고 상대 수비 숫자가 꽤 많아서 수루 패스 타이밍을 한 번 놓치면 상대 선수들이 다 내려와서 조직을 갖췄다. 그리고 후방에서 빌드업 속도를 늦춰서 상대의 전방 압박을 유도할 때 상대에게 너무 많은 휴식 시간을 준다고 생각했다. 그럼 체력적인 데미지를 입힐 수 없다. 반면 콤파니의 미넨이 요즘 하고 있는 전방 압박 전술은 잘 먹혔다. 우리 팀 10명이 상대 선수 10명을 한 명씩 물면 된다. 각각 1대1 싸움을 하는 거다. 아마추어 레벨에서 이런 압박을 견뎌낼 수 있는 팀은 거의 없을 것이다. 공을 가진 상대를 압박하고 주변 패스 옵션을 틀어막으면 부정확한 패스가 나올 수밖에 없다. 공을 빠르게 되찾아올 수 있다. 물론 우리 선수들의 소통 부족으로 한 명씩 마킹이 안 되거나 1대1 대결에서 지게 되면 뒷공간이 노출된다. 하지만 그래도 이 방법으로 수없이 공을 뺏어왔다. 앞으로도 애용할 예정이다. 두 번째 경기날 첫 경기와 다르게 멤버들이 많이 왔다. 오늘 경기에서 해볼 몇 가지 전술 포인트를 설명했다. 첫 번째, 양쪽 풀백은 중앙에 낀다. 포스텍의 토트넘이 하던 거다. 다만 나는 이 세 명에게 특정 포지션에 구애받지 말고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움직이며 빌드업하라고 말했다. 마치 최근의 미넨처럼. 둘째, 윙어는 반드시 사이드에 벌려 있는다. 그래야 후방에서 측면으로 줄 수 있는 옵션이 생긴다. 그걸 자꾸 줘서 윙어가 전방으로 돌아서면 상대 풀백이 따라 나올 것이다. 그때 우리 메잘라가 그 사이 뒷공간으로 침투할 것을 요구했다. 세 번째, 트래블 하던 시기에 맨시티가 했던 것처럼 하프 스페이스로 침투를 한 번 하고 나서 다른 선수가 또 한 번 침투하는 것도 강추했다. 두 번째 경기에 1쿼터가 시작됐다. 콤파니의 미넨처럼 한 명씩 마킹하며 전방 압박을 하기로 했는데 상대팀의 프로 출신 선수가 탈압박을 하는 바람에 수비 라인이 다 내려왔다. 그래도 계속 맨마킹 전방 압박 플랜을 유지한다. 그런데 앞쪽 선수들이 한 명씩 명확하게 물지 못한다. 자꾸 빈틈이 생긴다. 상대의 패스가 연결된다. 상대팀의 수준도 높았다. 초반부터 전방 압박을 강하게 해왔다. 이겨내기 쉽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볼을 뺏기면 바로 다시 뺏어오자고 말해둔 상태였다. 우리 팀 수미 제이가 원톱인 석주님에게 기가 막힌 수루 패스를 찔렀다. 슈팅 타이밍을 놓치고 잘 키핑해서 뒤에 희재영에게 내주고 슛! 아이! 참고로 희재영은 나와 서울대 축구부 생활을 같이 한 형이다. 생 비선출인데 대학 엘리트 선수들을 상대로도 드리블 돌파를 심심찮게 성공시켰다. 십자인대 다치고 나서 복귀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몸 상태가 나쁘지 않다. 우리는 전방 압박을 계속했다. 드리블이 좋은 메잘라 연우님이 볼을 잘 커트했고 석주님이 드리블 후에 강슈팅! 스피드도 좋고 빠따도 미쳤다. 상대가 오랜만에 올라와서 스로인을 했다. 센터백인 내가 더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아우 실점했다. 오른쪽 풀백인 민국님이 중앙으로 끼고 센터백인 내가 올라갔다. 그래서 중앙 미드필더 5명을 만들었다. 우리 팀 8명이 상대 6명의 압박을 받으므로 언제나 프리맨이 생긴다. 압박을 풀어내기 쉽다.
재훈님의 전진 패스가 좋았고 희재영이 잘 돌아섰다. 센터백인 나는 내친 김에 올라간다. 지난 시즌 인테리어의 센터백들도 그랬다. 희재영의 킥이 잘렸지만 석준님과 나의 역압박이 잘 통했고 석준님이 잘 키핑한 후에 희재영의 기습 슈팅이 들어갔다. 이후 우리가 중앙지역에서 핸드볼 파울을 얻어냈다. 나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빠른 시작을 노렸다. 근데 오른쪽 윙어 준현님이 뛰는 게 보였다. 완벽한 온사이드다. 미리 뛰기 시작했기 때문에 더 빠르다. 잘 갖고 있다가 내주고 석준님이 바로 때렸는데 좀 높았다. 이후 우리는 계속 뒤에서 볼을 돌렸고 상대는 강한 전방 압박을 지속했다. 그걸 풀어내는 과정에서 창석이 형 소개로 온 재훈님의 침착성과 패스 선택이 빛났다. 빌드업되는 왼발잡이 센터백은 귀하다. 상대는 전방 압박 라인을 높였다. 그래서 상대 풀백 뒷공간이 노출됐다. 제이가 희재영에게 좋은 킥을 날렸고 우리 팀 선수들이 빠르게 전방으로 전진했다. 희재영의 좋은 패스, 하지만 마무리가 제대로 되진 못했다. 중원의 숫자를 늘린 채로 빌드업을 계속했다. 패스 옵션이 많다 보니까 수월하게 볼을 돌릴 수 있다. 상대 풀백은 자신에게 항상 2명이 있어 괴로웠을 것이다. 우리는 거기서 난 공간을 활용해 전진했다. 반대로 전환하고 리턴하고 한 번에 킥을 때렸다. 이 쿼터 때는 체력 안배를 생각해서 하프라인부터 수비하기로 했다. 볼을 뺏었을 때 상대의 넓은 뒷공간을 활용하자고 했다. 하프라인부터 수비하기로 했는데 원톱 석주와 오른쪽 메잘라 선우 형님이 1쿼터 때의 습관이 남아있어서 자꾸 올라갔다. 그래서 불러내렸다. 선우 내려! 혼자만 튀어나가게 되면 체력을 낭비하게 된다. 왼쪽 윙어인 밀로기가 잡았을 때 좌잘라 연우님이 침투했고 거기 생긴 공간으로 내가 침투했다. 트랩을 했던 맨시티가 자주 했던 하프 스페이스 연속 침투다. 내가 한 번에 연결한 걸 연우님이 살려서 슈팅까지 이어갔는데 골인 줄 알았는데 준현님이 잘 밀어 넣었다. 왼쪽 풀백인 내가 상대의 크로스를 허용하고 말았다. 근데 뭉찬 싹쓰리 팀의 이지한님이 잘 잡고 잘 던졌다. 덕분에 빠르게 전진할 수 있었다. 짧은 패스워크 좋았고 제이의 전진 드리블이 좋았다. 팔팔하다. 역시 어린 게 짱이다. 측면으로 잘 전개했고 선우 형이 석주의 머리를 보고 올렸으나 살짝 길었다. 우리는 계속해서 뒤에서 짧게 돌렸다. 지한님이 창석이 형에게 볼을 줬고 창석이 형이 침착하게 볼을 소유했다. 그러다가 사이 패스기를 봤다. 기가 막힌 패스다. 연우가 전진 패스를 줬고 석주가 잘 키핑했다. 나에게 연결, 그리고 내가 선우 형에게 연결, 그리고 기가 막힌 수루 패스, 그리고 석주가 반대편에 있는 밀로기에게 슈팅하지 않고 내주고 마무리. 완벽한 골이었다. 이 기막힌 골 장면은 이 패킹 패스로부터 시작됐다. 스코어는 4대1. 1쿼터와 다르게 하프라인 부근부터 수비를 하니 우리 수비 조직이 튼튼하다. 상대가 뚫어내기 쉽지 않다. 반대로 우리는 볼을 뺏었을 때 빠르게 전진할 수 있다. 공간이 많다. 상대 수비 숫자는 적다. 밀로이가 볼을 받은 후 과감하게 드리블 후 왼발로 마무리했다. 우리가 후방에서 볼을 소유했을 때 윙이 벌려서 측면 패스 옵션을 만들어줬다. 상대가 딸려가니까 연우가 그 등 뒤로 뛰어서 상대를 끌어내렸다. 덕분에 밀로기가 편하게 볼을 잡았고 전진 패스를 할 수 있었다. 석주가 전방으로 잡아놓는 터치가 지렸고 키핑 지렸다. 그리고 수루 패스 굿. 왼발로 칩샷을 노렸지만 아쉽게 안 들어갔다. 여기서 포인트는 슈팅을 했던 이 제이가 수비형 미드필더라는 것이다. 나는 우리의 수미가 포지션에 국한되지 않고 때때로 저런 침투를 했으면 좋겠다. 그의 자리는 뒷사람들이 커버하면 되니까. 그리고 창석이 형이 다시 전방에 사이 패스를 넣었고 제이가 잘 돌아선 후 수루 패스를 넣었지만 아쉽게 골이 되진 않았다. 우리는 공격 작업을 계속했다. 그러다가 볼을 뺏겼다. 하지만 여기서 다같이 역압박을 하는 것도 아니고 다같이 하프라인 밑으로 내려가는 것도 아닌 애매한 수비를 했다. 그래서 상대가 풀어나왔고 우리 수비 숫자가 매우 부족했다. 상대의 공격이 위협적이었지만 뭉찬의 이지한 골키퍼가 잘 막아냈다. 상대 지역에서 공격 작업을 하다가 뺏겼을 때는 1차적으로 역압박을 하고 상대가 풀어나오면 하프라인으로 내려가자는 더 디테일한 약속을 제안했어야 됐다. 우리는 천천히 볼을 돌렸고 양쪽 풀백은 다시 가운데로 꼈다. 중원의 숫자가 많다 보니 패스할 곳이 많다. 그러면 이렇게 탈압박하기도 쉽다. 우리는 중원의 많은 숫자를 이용해서 짧은 패스를 계속해서 돌렸다. 상대 미드필더들이 아마 많이 힘들었을 것이다. 그때 상대 선수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를 듣고 기분이 좋았다. 내가 원하던 바다. 상대의 공격 작업도 만만치 않았다. 로빙 패스가 잘 들어갔고 측면에서 크로스. 우리의 숫자가 많지 않아서 위험했다. 하지만 잘 막아냈다.
오른쪽 맷잘 라인 선우영이 잘 내려와 줬고 볼을 센스 있게 연결했다. 앞으로 잡아놓는 이동 트래핑 기가 막힌다. 원톱인 석주가 사이드로 빠지는 것도 좋았고 볼의 흐름을 살려서 이어가는 것도 좋았다. 볼 소유할 때 굉장히 안정적이다. 안으로 들어와서 제이에게 줬고 제이가 강한 왼발 슈팅을 날렸다. 자, 여러분, 준타스의 풋사라 피스타가 새로 출시됐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전 버전 풋사라를 너무 만족스럽게 신고 있는데요, 리뉴얼돼서 더 좋아졌어요. 일단 너무 편합니다. 발에 불편한 느낌이 전혀 없어요. 동양인 족형에 맞게 설계돼서 발볼 넓으신 분들도 편하게 신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 리뉴얼을 통해서 뒤꿈치 부분 홀드감이 더 좋아졌어요. 꽉 잡아줍니다. 뛸 때 헐렁거리지 않아요. 그리고 깔창 표면이 스웨이드입니다. 미끌미끌하지 않아요. 준타스 논슬림 양말까지 신으면 물집 날리 전혀 없고 완벽한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인조잔디에서 풋살 그리고 축구하실 때 준타스의 피스타 풋사라 진심 강추드립니다. 3쿼터 때도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프라인에서부터 수비하자고 했다. 준현님이 예측 수비를 잘 성공했고 선우영에게 패스, 나에게 밀어줬고 내가 노루 패스. 트래핑이 길어 뺏길 뻔했지만 다시 뺏어왔다. 그리고 내가 또 노루, 밀로이가 키핑을 잘 해줬고 쭉 치고 나갔다. 그리고 나서 급하지 않게 뒤에 잘 내줬고 선우영이 슈팅하는 척하고 제껴놓고 나에게 줬다. 나의 힐 패스, 그리고 재훈님의 마무리. 3쿼터에는 전술적으로 좀 다른 걸 시도해봤다. 기본적으로 하프라인에서 수비를 시작하되 내가 라고 외치면 다 같이 전방 압박을 시작하는 것이다. 모든 선수가 같은 타이밍에 압박을 하면 상대가 이겨내기 힘들다. 그렇게 해서 뺏어낸 뒤에 유의미한 찬스가 나올 수 있었다. 준현이 선우와 2대1을 받고 앞쪽으로 치고 나간 이후에 밀로기에게 기가 막힌 패스를 넣어줬다. 마무리도 기가 막혔다. 우리는 계속해서 볼을 짧게 돌렸다. 제이가 창석이 형에게 줬고 창석이 형의 또 다른 굿패스. 희재영의 크로스가 좋았지만 아쉽게 잘렸다. 상대는 압박을 풀어나왔고 수루 패스를 넣었지만 승아가 잘 커트했다. 승아는 나와 영국 축구 직관 투어를 같이 다녀온 동생이다. 센터백으로서 키가 커서 든든하다. 수비력도 좋다. 왼쪽 윙어인 희재영이 볼을 잡았다. 저 형은 등을 참 잘 진다. 그리고 전진성이 좋다. 몸싸움도 좋다. 저 봐라. 계속 부딪히지만 계속 자기 거다. 넘어져도 일어난다. 십자인대 또 다칠까봐 불안하다. 그리고 제이의 기가 막힌 드리블과 슈팅. 우리 팀엔 저 젊음이 필요하다. 제이는 개인 사정 때문에 앞으로 함께하지 못한다. 너무 아쉽다. 저렇게 팔팔하고 전진되는 비선출 있으시면 DM 좀 보내주세요. 상대 골키퍼가 바로 던진 볼을 성범이가 잘 커트했고 급하지 않게 볼을 갖고 있다가 나에게 좋은 패스를 넣어줬다. 우리 팀의 동료들이 박스 안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골이다. 스코어는 9대3. 4쿼터가 이어졌다. 우리 팀 선수들의 체력이 지쳐 보이지 않는다. 전방 압박을 계속했다. 볼을 뺏어낸 후 석주님에게 줬고 석주님이 볼 키핑 후 기가 막힌 아웃프런트 패스. 골이 되나 했지만 아쉽게 안 들어갔다. 4쿼터 때는 재훈님을 오른쪽 윙어로 세워봤다. 준현님보다 기술적 섬세함은 떨어지지만 이런 반대 전환 킥이 가능하다. 때로는 선 굵은 축구도 필요하다. 밀로기가 하프 스페이스로 침투하는 연우님에게 잘 밀어줬고 연우님이 침착하게 드리블 후에 박스 안에서 완벽하게 마무리했다. 연우님은 나랑 동갑이다. 키는 작지만 드리블할 때 터치가 진짜 좋다. 그리고 방향 전환이 좋다. 짧은 패스 플레이를 좋아한다. 나랑 축구 스타일이 잘 맞는다. 2시간째 축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 팀 선수들의 체력이 나쁘지 않다. 밀로기가 잘 커트했고 석주님의 기가 막힌 슈팅. 빠따가 뒤진다. 볼을 뺏어낸 후 재훈님이 나에게 리턴을 잘 내줬고 내가 한 번에 돌려놨다. 밀로기가 트래핑을 잘 해놨고 기가 막힌 왼발 발리. 코너킥을 얻어냈다. 민국님이 찾고 석주님의 기가 막힌 헤더. 우리는 계속해서 전방 압박을 했다. 빡세게 진짜야. 조금만 더 빡세게. 상대의 패스미스 유도. 그리고 밀로기가 완벽한 마무리를 못하고 민국님이 마무리. 스코어는 13대4. 경기가 끝났다. 대부분의 멤버가 모여 치른 첫 경기치고는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아직 많이 부족하다. 패스미스도 줄여야 하고 뒷공간 커버도 더 잘해야 하고 특히 조금 더 간결한 플레이가 필요하다. 상대팀의 프로 출신 용병군을 막기가 정말 힘들었는데 그 이유는 볼 처리가 매우 간결하고 그렇게 한 번에 돌려놓는 볼이 매우 전진적이며 그 이후에 2차 움직임을 바로 가져갔기 때문이다. 이런 움직임이 프로고 이런 움직임을 보여야 프로에 갈 수 있다. 이날 경기를 마치고 굉장히 즐거웠다. 경기 자체가 재밌었던 것도 있고 나와
나와 같은 동족을 만났다는 미묘한 반가움도 있었다. 나도 비선출이고 그들처럼 축구에 미쳐 살았었다. 엘리트 선수분들 중 일부는 축구를 일처럼 그리고 생계처럼 생각해서 염증을 느꼈던 적도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우리들은 그저 공을 차는 그 순간 자체를 순수하게 사랑했다. 그게 내가 여전히 축구를 하는 이유다. 그냥 재미있다. 더 좋은 팀이 됐으면 좋겠다.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나갈 것이다. 세상 어떤 팀보다 재미있는 축구를 하고 싶다.